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게? 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빌 게이츠 아냐?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의 대명사, 컴퓨터의 왕제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 세계 컴퓨터 운영체제의 약 7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윈도우의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이죠. 75%의 점유율도 대단하지만 예전에는 95%였다고 하니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도 안 잡히네요. 그리고 그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0수년간 단 한 번도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은 세계 최고 부자의 대명사이죠. 그는 변호사 아버지와 미국은행의 이사회 임원이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빌은 어릴 적부터 천부적인 수학적 재능을 보였고 또한 독서광이었으며 이해하기 어렵지만 밥 먹을 때마저도 식탁에서 책을 보고 있어서 부모님께 많이 혼났다고 하죠. 학교를 다닐 때도 가끔씩 사고를 치고 다니긴 했지만 무난한 모범생 스타일의 공부도 잘했고 프로그래밍 역시 금방 익히고 터득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친구인 폴 앨런은 함께 학교의 중앙 컴퓨터를 해킹하기도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응용수학을 전공했습니다. 하버드 학창 시절에는 주로 친구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놀다가 친구 폴 앨런과 함께 허니웰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잠깐 다닌 적도 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대학교를 휴학하게 됩니다. 바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은 그가 하버드를 중퇴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사업이 폭망하게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으로 휴학을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학교를 나온 그는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IBM에서 처음 컴퓨터를 출시할 때 운영체제 공급을 맡기로 계약하고 나서 MS-DOS를 팔아서 큰 돈을 벌게 되었죠. 1985년 윈도우 1.0을 만들어 출시했고 이때 애플과 피 터지는 소송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승리하며 실리콘밸리의 악마라는 명성을 얻게 됐죠. 그리고 그는 윈도우로 세계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석상에 지각을 한 빌이 멜린다 프렌치라는 여성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하고 넘어갔는데 훗날 우연히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 그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멜린다도 뛰어난 프로그래머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이었습니다. 아무튼 빌과 멜린다는 7년간의 연애 끝에 1994년 1월 1일 하와이의 라나이 섬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죠. 당시에는 IBM이나 애플과 같은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둘을 결합한 완성품을 출시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가 독립적인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되었고 이 이후로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생기면서 큰 돈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빌 게이츠는 그 이후로 윈도우 3.0, 윈도우 95, 98, XP, 7 등이 연달아 히트를 치며 전 세계 95%의 컴퓨터에서 이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워렌 버핏과 카를로스 슬림에 의해 세계 1위의 부자 자리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약 14년 넘게 세계 부자 순위 1순위 랭크되어 있었죠. 이후 스마트폰이 나오고 업계 움직임이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세계 부자 순위 10위권 안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1995년 빌 게이츠는 본인의 저서 미래로 가는 길에서 21세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영화를 아무 데서나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TV 역시 못 본 것도 다시 볼 수 있으며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카메라가 달린 얇고 작은 휴대폰 등이 대중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죠. 그 모든 것은 26년이 지난 지금 완벽하게 실현되었죠. 그의 통찰력 또한 대단한데요. 1998년 한 기자가 당신이 현재 제일 두려운 것이 뭔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빌은 누군가가 차고에서 새로운 뭔가를 개발하고 있지 않으니까 두렵군요. 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 역시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그 해에 바로 구글이 나왔고 구글이 상장되어 화려한 전성기를 시작한 2004년에는 페이스북이 탄생했죠. 실리콘밸리의 악마라는 별명이 딱 들어맞는 일화도 많은데요. 90년대의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창 커가던 때에 빌은 굉장한 예민보스의 무서운 사장이었습니다. MS사의 같은 창립자인 절친 폴 앨런은 빌을 돈밖에 모르는 냉혈알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폴 앨런이 병에 걸려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빌과 스티브 발머는 폴의 MS사 지분을 빼앗으려고 시도했고 그 일이 딱 걸려 폴은 회사를 그만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사원들의 차 번호를 기록해뒀다가 주말에 회사에 나와서는 차 번호를 대조해보며 누가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나 체크를 하기도 했고 회의 중에는 사원들의 직급이 높든 낮든 가리지 않고 대놓고 고함에 쌍욕은 기본적인 일상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또라이 같은 사장 밑에서 쌍욕 먹으며 버틴 직원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0년에 CEO 자리를 스티브 발머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회장직과 최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직책을 만들어서 맡기 시작했으며 2008년에는 회장직까지 은퇴하고 MS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죠. 그 후 2014년에 창립자 겸 기술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다시 잠깐 복귀했다가 2020년 3월이 되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완전히 은퇴하여 교육 및 자선 사업에 전념하겠다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친구 폴이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이라고 할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번 인물이었지만 은퇴 후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죠. 마치 기부를 하려고 돈을 벌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항상 노벨상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정도였죠. 그러다 갑자기 기부 천사가 되어버린 이유가 있는데요.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는 그와 결혼하기 전부터 자선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자주 하고 있었고 그런 아내에게 영향을 받은 빌은 지속적인 기부를 위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죠.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 개발하는 데 엄청난 돈을 기부했습니다. 사실상 아프리카에서 이들의 재단이 에이즈를 막고 있는 1등 공신이기도 하죠. 또한 게이츠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부금 역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워렌 버핏 또한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년이 넘도록 하루에 약 50억 원씩 기부했고 현재 기부한 총 금액은 350억 달러, 하나로 약 42조 원에 넘어섰죠. 게다가 빌은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을 망친다라며 3명의 자식에게 각각 200억 원씩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4년 8월에는 그가 여름 휴가를 간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요트를 대여해 휴가를 보냈는데요. 화제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요트의 대여료였죠. 요트 대여료는 일주일에 500만 달러, 약 52억에 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주일 휴가비에 기절초풍할 정도였습니다. 하루 쓰는데 7억이 넘으면 엄청나긴 하네요. 그냥 52억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사치스럽다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당시 79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빌에게 52억은 총 재산의 0.0006%만 사용한 셈이었고 1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일주일 휴가비를 6만 5천 원 정도만 쓴 셈이었습니다. 빌 게이츠 기준으로는 푼돈만 쓴 거죠. 또 그의 대저택은 자신의 제너드 2.0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면적이 1855평에 이르는 이 초호화 저택에는 20개의 침실과 24개의 욕실을 가지고 현재 가치는 1451억 원이라고 하죠. 또한 그는 여러 곳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에이즈 예방을 위해 성관계를 할 때 남자의 만족감이 큰 콘돔을 개발하는데 거금을 내놓기도 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를 326억 원의 경매로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출시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애플이야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스마트폰의 OS를 구글에 빼앗긴 게 제일 큰 실수라고 했죠. 그의 말대로 안드로이드 OS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다면 MS사는 현재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또 어느 날 그는 골프를 치러 갔는데 캐디로 나온 사람이 대학생이었죠. 빌은 그 캐디의 신상을 꼬치꼬치 캐물으며 호기심 있는 반응을 보였는데 정작 골프를 다 치고 갈 때 팁 한 푼 안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그 캐디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었다는 훈훈한 일화도 있죠. 그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요. 마이클 샌델이 빌 게이츠는 초당 140달러를 벌고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 100달러 지폐가 떨어져 있어도 그 돈을 줍느라 가는 길에 멈추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훗날 어느 연설회장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할 것이냐고 빌에게 물었죠. 빌은 어버버대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워렌 버핏이 빌은 모르겠지만 나는 빌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청중을 박장대소하게 한 적이 있죠. 세월이 흘러 2014년에 MS사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이번에는 돈을 줍겠다고 말하며 그 주운 100달러는 자신이 쓰는 게 아니라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인류는 지구온난화 문제뿐만 아니라 범유행성 전염병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오면서 미국 정부는 국방에 쏟아부을 돈을 백신이나 치료제를 연구하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강연에서는 앞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는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죠. 그런데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전염병이 창궐하며 빌의 발언은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전염병은 빌 게이츠가 퍼뜨린 것이다 라는 루머와 전염병의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죠. 음모론자들은 그는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 회원이다 라는 음모를 항상 퍼뜨렸고 이번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도 빌 게이츠가 비밀결사 단체의 임무를 받고 계획적으로 세계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전염병을 퍼뜨린 것이다 또는 부작용이 있는 백신을 배포하여 세계 인구를 줄이려 한다는 등의 음모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또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일도 많이 하는데요. 그럼 워렌 버핏과 함께 2010년 6월 더 기빙 플래지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1조 원 이상의 자산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여기 가입한 전 세계의 대부호들은 죽었을 때든 살아있을 때든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약속을 한 상태죠. 현재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단체에 가입해 캠페인에 서명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든 김봉진 의장이 최초로 가입했습니다. 1987년 이후부터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해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을 제외하고 모두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차지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부자의 대명사이자 컴퓨터의 황제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